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여온 금가격. 다음 주에도 $2,000 탈환을 시도하며 크게 등락할 것이다. 지난주 하루 중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이 $100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이번 주의 금값 변동성은 그보다 훨씬 더할 것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은 금값이 강세장을 재현하여 갈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온스당 $1,900 아래 위로 이리저리 날뛰는 가격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에 맞는 전략을 모색하는 데 골머리를 싸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를 쓰는 시점에서 금은 12월 만기 코맥스 선물은 이날 2.44% 상승한 $1,979.80에 거래되면서 좋은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변동성이 높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자산에 대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그렇습니다. 목요일 있은 연준 의장의 발언,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등 많은 일들이 여전히 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진 어떤 뉴스가 나와도 시장은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므로 12월까지는 거래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입니다라고 키트코 메델즈 글로벌 트레이딩 디렉터 피터 허그가 말했습니다. 허그는 또 다음 주에는 계속된 상승장으로 가게 되느냐 아니면 침체로 가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길목, 온스당 $2,000를 탈환하려는 테스트를 하게 되는 단기적 강세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0의 벽을 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보단 확연히 높은 수준의 가격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값이 이 심리적 저항선을 뚫은 수준에 머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다는 훨씬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D 시큐러티즈 커마더티의 전략가인 데니얼 갈리는 키트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이 현재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금은 팬데믹 이후 균형을 유지하며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 가격이 걸어온 자취를 보고 있는데 금값이 만약 이러한 추세를 깨고 $1,910에 있는 지지선 이하로 이탈하게 되면 반발하여 그리고 $1,975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시장은 바로 그동안 보여온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동성을 처리하는 방법.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매량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상당수의 매매는 컴퓨터 프로그램, 즉 알고리즘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닉스 퓨처즈 앤드 옵션즈 LLC 사장 케빈 그레이디를 비롯한 다수의 분석가들은 다음 주에 있을 금 시장은 그리 많지 않은 거래량들이 엄청난 급등락을 보이는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금은 지난 목요일 종전가에서 $30 상승했다가 종전가에서 $70 하락하는 등 하루 중 $100의 변동폭을 보였는데 금이 하루 중 $100의 변동폭을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발을 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가담하는 투자자는 더욱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무시한 채 알고리즘에 의하여 제어되는 시장은 그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 되기 마련입니다라고 허그는 말하며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므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기존의 균형 잡힌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하루 중에도 가격이 급격하게 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것에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거래 양상을 좀 거시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데이 트레이더라면 양쪽 방향 중 어느 한 방향을 선택, 포지션을 취할 것이고 시장은 불시에 급격히 내가 취하고 있는 포지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으므로 마진 콜을 대비한 자금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또 이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선물 거래보다는 GLD와 같은 금 ETF로 거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엘의 메시지는 금 거래에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됩니까? 목요일 잭슨 홀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기조연설을 한 이후 금 시장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파우엘은 물가 인상률과 고용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롭게 접근하는 통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연준은 기간 중 물가 인상률이 평균 2%만 유지되면 2%가 초과하더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정책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은 저금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상승하려는 금값에게는 희소식이었지만 그가 연설하는 1시간 동안 72달러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을 이미 알려져 있는 것보다 보다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파월은 이 이상의 것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 이후 5분이 지난 시점 질의응답 시간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뜨거워지면 중앙은행은 이를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것이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으뜸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약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볼 때 파월의 메시지는 금값의 관점에서만 보아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라고 허그는 말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까지는 최소한 2021년까지는 극도로 시장 친화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금값은 분명 보다 높이 상승하여 갈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파월이 말한 것은 향후 5년 동안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경제가 보다 과열되도록 방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값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낙관적 메시지인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데이터. 다음 주에는 주요 데이터가 다수 공개됩니다. 이들 중 금가격의 가장 큰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금요일에 발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 고용 데이터입니다. 파월 연설 이후 시장의 눈들은 미국 노동시장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러셀 퓨처즈 그룹의 수석시장 전략가인 차오리 네다스는 말했습니다. 네다스는 미국 경제가 지난 2달 동안 9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보았지만 3월에 2천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고용률이 나빠지면 연준은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이 악화되면 될수록 금값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네다스는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8월에 15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NG의 최고 국제경제학자인 제임즈 나이리는 이는 2월보다 고용이 1140만 명이나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업자가 90만 정도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증가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아 나섰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화요일에 발표될 ISM 제조업 PMI, 수요일에 있을 ADP 민간 부문 고용 및 공장 주문, 목요일에 있을 실업자 청구 및 ISM 비제조업 PMI 등입니다.